안녕하십니까. 장대리의 골목 에스테틱 장대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장대리의 에스테틱 설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원장님들과의 인터뷰나 그런 현재 에스테틱 업종의 현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간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더 잦은 업데이트를 위해서 개인 방송 설전 시간, 에스테틱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그냥 한번 얘기해보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해볼 얘기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지변이 변동이 많이 되고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전반적으로. 물론 제약회사나 온라인 방송 컨텐츠 같은 소위 말하는 떡상한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에스테틱 업계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또 그닥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운영을 하신 원장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타격을 입은 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타격을 입으신 원장님들과 타격을 입은 원장님과 입지 않은 원장님들의 차이점, 크게 한 4가지 정도 보면 일단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가장 크게 고객 연령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나 안 하냐,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샵이랑 하지 않는 샵. 사실 요즘에는 새롭게 신규 오픈을 하는 원장님들은 거의 온라인 마케팅을 염두를 해두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과 판매를 하지 않는 분의 차이. 네 번째 거는 일단 제껴놓고 일단 3개만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객 연령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타격이 없는 분들은 코로나19에도 그닥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은 주로 고객 연령대가 지역별 차이도 있겠지만 지역별 차이는 제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일단 20대 고객님이 주를 이루는 샵, 그리고 20대만 말고 30대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위로 40대에서 그 이상 고객님들이 주를 이루는 샵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를 해볼 수 있겠죠. 20, 30대 고객님들이 많은 샵이 아무래도 조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데이터를 보면은 원장님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감염률도 높으시고 그런 이제 사망률 또한 애석하게도 많이 높으신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뉴스를 봐도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20대 30대들은 마스크를 잘 하지 않는다, 혹은 20, 30대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긴 해요. 물론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잘했네 잘못했네를 떠나서 산업 전반에 있어서 20, 30대의 경제 소비력이 코로나19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뭐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20, 30대 고객님들이 있는 샵이 아무래도 당연히 매출에 유리할 것입니다. 20, 30대 고객이 주로 가는 샵은 대체 어떤 샵일까요? 쉽게 뭐 20, 30대 원장님들이 하고 있으면은 뭐 제일 간단하겠죠.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한 고객님들이 소개도 많이 해줄 것이고 가기에도 마음이 좀 편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가겠죠. 40대나 그 이상 고객님들이 줄을 이루는 샵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쵸. 40대 이상의 고객님들이 오는 샵은 그 지역적 특성을 무시 못 하겠죠. 뭐 부산으로 치면은 뭐 서동이나 뭐 영도 같은 곳 혹은 뭐 대신동의 일부 지역들 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어떻게 보면 구서동도 40대 이상 고객님들이 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퍼센트로 보면은 그런 것 같다는 것은 비율로 봐서 그렇다는 건 안 그런 샵도 있다는 뜻.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런 샵도 있다는 거겠죠. 다 뭐 구서동에 있는 샵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 40, 50대만 오고 서동에 있는 샵이라 해가지고 뭐 다 40, 50대만 오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뭐 나이가 40이 넘었고 뭐 물론 요즘에 40이 넘어도 한창이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30대 중반이 되고 뭐 그분들과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지만 한창입니다. 그쵸? 요즘 40대 옛날 40대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원장님들이 이미 에스테틱 업종에서 뭐 10년 이상 종사를 하셨다면은 단골 손님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단골 손님이 많다 보면은 그 단골 손님을 계속 위주로 장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 절실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 신규 손님을 유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를 해봅시다. 온라인 마케팅의 차이. 온라인 마케팅을 결국에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큰 차이죠. 온라인 마케팅에 아예 관심이 없는 원장님이 있으시고 혹은 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걸 뭐 내가 굳이 해야 되나, 뭐 단골 장사만 해도 나는 뭐 이 지역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한다 해서 답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게 됩니다. 안 하는 원장님들은 코로나가 또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계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죠. 사실 내수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뭐 외부적인 요인들의 경제가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계가 많이 휘청거리면은 거기에 있는 샵들이 같이 휘청거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계 경기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이제 뭐 조금 뭐 살아나니 뭐 살아 안 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몇만 명이 돼요. 근데 그 몇만 명이 가족까지 있고 하면은 뭐 10만 명이 가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인구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버리니까 그 지역이 휘청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원장님의 차이가 과연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다. 네. 뭐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그 아름다움을 채우다 원장님들 네 분을 한 3주쯤 전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 있는 지역의 원장님들도 대부분 지역이, 물론 뭐 창원은 그나마 괜찮지만 뭐 사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근데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맘카페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도 되게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사천 하면은 뭐 진주나 서부 경남이랑 경제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이제 20, 30대 고객님들이 그걸 보고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안 보신 분은 빨리 보시고 오세요. 그 정도로 사실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너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대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진짜 100번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글씨 크기를 조금 줄이고. 자, 그러면은 온라인 판매 차이. 그럼 결국에 홈케어 판매가 불시의 상황에 도움이 크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코로나19로 뭐 아무리 타격이 없으셨던 원장님이라 할지라도 첫 주에는 손님이 분명히 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은 물론 그때는 뭐 쉽게 뭐 선뜻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미팅 또한 원장님들과 통화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미팅을 잡고 뭐 마스크를 끼고 뭐 뵙게 되면은 대리님 전 손님 안 오는데 크게 타격이 없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물론 또 이 유튜브를 이미 찾아보실 정도의 열정이시면 이 유튜브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이제 배대리님, 배성훈 과장님의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시는 원장님들은 이미 사실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스토어팜을 하는 원장님, 그리고 스토어팜을 하지 않는 원장님, 그리고 공구를 하는 원장님, 하지 않는 원장님, 또 이렇게 또 나뉘겠죠. 근데 이제 뭐든 솔직히 스토어팜이든 공구든 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뭐 자꾸 이 다른 원장님들을 언급하면은 좀 그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올렸던 앞전에 그 스토어팜 매출이 3천이 넘으셨던 토픽 원장님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픽 원장님이 코로나 사태에 타격을 크게 입었을까요?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육장에 오셨었는데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타격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그 1, 2주 동안에, 지금은 다시 또 주춤한데 이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문의가 뭐냐? 바로 스토어팜. 어떻게 스토어팜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스토어팜 어떻게 해야 개설하는 거예요, 대리님? 통신 판매 사업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머리로만 알고 있지 제가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해보려면 또 사업자를 내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이게 선뜻 저도 해보지 못했는데 문의가 정말 많았다는 거죠. 결국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 장빈의 썰전 시간을 시청하신 제가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 구독자 한 170분 정도는 대부분 원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원장님들이 보시고 아직 스토어팜을 개설 안 하셨다면 저희 상대랑 거래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담당자에게 꼭 스토어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엄청난 정보가 있죠. 엄청난 정보가 공지가 올라왔죠. 6월
18일 오후 4시 상태 화장품 교육장에서 뭐가 있냐? 소피 원장님의 스토어팜 강의가 있습니다.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원장님. 여러분, 이런 중요한 소스, 이런 교육이 저희도 처음입니다. 처음. 이거 여러분 별표 하셔야 돼요. 별표. 별표가 좀 거시기 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요거를 꼭 들으십시오. 진짜. 이거 지금 뭐 벌써 한 20분 이상 접수를 하셨는데 아직 몇 분 정도는 여력이 있으니까 뭐 만약에 들으시고 싶다 하시면 담당자한테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멀리서도 오세요. 뭐 토피 원장님이 뭐 스토어팜의 거의 신이잖아요. 신. 네, 판매의 신, 판매의 여왕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의 뭐 이 시간 예약을 뭐 한번 빼고 오셔도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결국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만 하자면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의 중요성, 더불어 홈케어 판매의 중요성이죠. 홈케어 판매 뭐 나는 못하겠다, 아직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는 홈케어 판매는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제 아직까지도 2020년 지금 6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홈케어 못하겠다 하시는 원장님들 진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홈케어는 이제 필수적으로 파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착한 원장이다 나쁜 원장이다 뭐 그런 말을 떠나서 홈케어 관리는 고객의 피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피부관리실에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왜 관리를 받으러 오십니까? 피부의 상태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관리를 받아도 홈케어를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물 많이 마시는 거 더 중요하고 뭐 필링 같은 거 뭐 데미지 입는 시술 하고 나서 술 안 먹는 거 중요하고, 사실 그런 게 관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데 홈케어 판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것은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약을 팔지 않겠다, 약은 뭐 손님 드셔도 되고 뭐 환자분이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홈케어를 안 판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홈케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지만 물론 끝나면 좋죠. 제가 뭐 코로나19가 뭐 또 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19가 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저널리즘이나 해외 유명인사들이 되게 많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중국에서 엄청난 바이러스가 발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앞전에 사드도 있었고 그런 메르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지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들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장사 안 돼가지고 뭐 울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제 부실 기업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부실 피부관리실도 무너져 내려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 거래처 이제 영업사원들이 얘기를 하고 홈케어 판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뭐 피부 관리만 잘하면 되지. 뭐 자꾸 장사를 해라고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고객의 피부를 위한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짧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컨텐츠 또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썰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 과장님 구독자는 3,000명이 넘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요.